반갑습니다. 진로진학 끝판왕 정동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질문이 좀 재밌는 질문이에요. 뭐냐면 선생님 뒤에 있는 책들 선생님이 기획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책을 낼 수 있었나요? 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책을 쓸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조금 프로세스를 설명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본인들의 책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강의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질문 어떻게 하면 책 80권 기획 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좋은 선생님들하고 많이 작업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책을 썼다라고 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저는 책을 쓸 역량이 엄청 떨어져요. 근데 제가 잘하는 거는 컨셉을 좀 잘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죠. 필요를 빨리 잡고 그 필요에 대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가 필요할까를 좀 더 면밀하게 좀 보는 것들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글을 잘 쓰거나 그리고 인내를 해서 글의 구성을 잘하거나 하는 역량은 낮아요. 여기서 이제 힌트를 좀 얻어야 되는 게 꼭 글을 잘 써야 책을 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를 좀 찾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 보통 그렇게 하죠. 저희 그룹방에 있는 분들 지금 한 밴드만 해도 한 지금 3만 명 넘고 각 그룹방들이 7천 명 정도 넘거든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강사님, 원장님, 그리고 학부모님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늘상 저자 모집합니다. 검토지 모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모이겠죠. 모인 다음에 저는 한 일주 정도에 그분들의 어떤 장점 파악하기를 빨리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자마자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그 아이디어 회의를 위해서 제가 컨셉을 잡고 그 컨셉을 일환으로 던지고 쌤들한테 고민해 보세요 라고 한 뒤에 그 고민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 그 고민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는 거죠.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고 그래서 컨셉 잡는 중에 이분이 얼만큼 깊이가 있고 어느 정도 있지?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학산적 사고, 즉 어떤 글을 잘 쓰기보다는 어떤 아이디어를 발산적으로 하는 분들이 목차 작업할 때 굉장히 잘해요. 근데 글쓰기 할 때 엄청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오히려 목차라고 하는 컨셉 잡는 건 힘들어하지만 글을 또 잘 쓰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학산사고를 하는 분이 있고 또 수렴사고, 글을 잘 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글감을 참 잘 찾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어떤 구성에 대해서 글자 하나하나의 어떤 앞뒤에 어법 같은 걸 잘 보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끌어가고 시간 맞춰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딱 나타났죠. 뭐예요?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고 이분이 팀장으로 적합하겠다라고 하면 팀장으로 세워드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생각확산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생각확산을 하게끔 하는데 꼭 팀장이 약간 컨트롤 해줘야 돼요. 컨트롤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 글 쓰는 분들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n분의 1 절대 안 해요. n분의 1 하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는 부분들을 나눠서 쓰게 한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온라인 프로젝트 망하나요? 망하는 10가지 비법 피하면 되는 거 알려드릴 건데 이번 강은 책 쓰는 프로세스 설명드릴게요. 제가 말했던 거에 거의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컨셉입니다. 컨셉 잡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컨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이제 지금 기획하고 있는 책이 이제 특성하고의 어떤 책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면은 컨셉이에요. 그럼 특성하고에 관련된 책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조금 요즘에 필요할까에 대해서 특성하고인데 대부분 취업이나 아이들의 선취학, 후진학 이쪽인데 최근에 제가 강의 요청을 특성하고에 많이 받았거든요. 선생님 연수, 학생 연수, 캠프 특강을 가서 보면 어떤 니즈가 많이 올라오냐면 진학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커요. 그래서 그럼 특성하고 진학에 찾아보면 어떤 그런 류의 컨텐츠가 많이 없거든요. 오케이. 그럼 컨셉 뭐다? 특성하고 진학 관련된 책을 써야 되겠다. 그럼 거기에 제가 1차적으로 그러면 특성하고의 진학이 뭐가 있지? 했을 때 이제 특성하고 특별 전형 이게 있겠고 그리고 종합 전형도 있겠고 교과 전형도 있겠고 그리고 마이스터 같이 선취업 후 진학하는 4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그걸 잡은 뒤에 이제 컨셉이 잡히죠. 그러면 오케이. 여기서 이제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특성하고 특별 전형이 50%는 찾아야 되겠다. 근데 교과로는 거의 힘들다. 종합 전형도 가능하긴 한데 쉽지는 않지만 교과는 성적 자체 한산할 때 아예 안 되기 때문에 빼고 종합 전형 그리고 선취업 후진학을 해야 되는데 선취업 후진학을 잡으려고 하니까 나중에 끝난 뒤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취업 2년 3년간의 근속이 또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근속될 수 있는 직업을 고를지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취업을 잘할지도 좀 다루자.
근데 메인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컨셉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장짜리 혹은 두 장짜리 만들어지는데 저는 구글 공유 문서를 많이 쓰거든요. 거기에 올린 다음에 제가 전체적 브리핑을 하고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늘상 제가 말하는 게 제가 맞지 않습니다. 제 거 다 버려도 됩니다. 근데 일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야 이제 논의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알려드린 겁니다. 근데 바꿔도 괜찮습니다. 라고 해서 열어놓고 시작해요. 그래서 열어놓고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그 의견을 가지고 다시 또 수정 하면 그 얘기하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보여요. 사람들이 이제 보이는 것들을 체크하면서 자, 그 다음에는 컨셉은 이제 어떤 방향성이에요. 이런 거 쓰겠다라고 하면은 컨셉과 함께 뭐가 아까 제가 말했던 거에 대한 이제 목차가 나와야 돼요. 목차는 하나의 내용이에요. 목차가 내용입니다. 근데 그냥 바로 쓰는 분도 있는데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는 잘 못 쓰겠더라고요. 어떤 컨셉 방향성이 설정이 되고 목차 잡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목차 1장, 2장, 3장, 4장. 그러면은 책이 보통 A4로 한 120쪽 정도는 나와야 나중에 이거 책으로 이렇게 했을 때 한 1.56배 정도 하면 180쪽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책이 형식을 갖추거든요. 그럼 만약에 4장짜리를 만든다. 그럼 각 장마다 또 균형이 있어야 되니까 너무 많고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120쪽이 나와야 되니까 한 챕터당 4로 나누게 되면 120을 한 장당 30, 30, 30, 30이 돼야 되겠다라고 잡히죠. 그럼 한 장당 한 4개 정도의 약간 소챕터 정도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4개 소챕터. 그러니까 하나의 소챕터에 40쪽이 분량이 있으니까 한 소챕터에 10쪽 정도가 잡히면 되겠네? 라고 이제 물리적으로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 잡히면 그러니까 10쪽짜리의 챕터를 쓰는데 거기에 따라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제 어떤 글에 대한 약속을 정하죠. 목차는 하나의 글이다. 그래서 장별로 정한 뒤에 그에 대해서 내용들을 이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꼭지글이라고 좀 표현해요. 꼭지글. 그냥 형식글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떤 샘플 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목차가 잡혔잖아요. 목차에 따라 한 챕터에 10쪽 정도면 엄청 많은 분량인데 보통 4, 5쪽 정도 나오거든요. 10쪽 정도라면 그걸 작가님들하고 이제 나눠서 글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제부터는 추진력을 받고 학산 아이들 봤다면 어디를 꼭지글을 보면 근력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한 4, 5일 정도 주고 일단 목차 생각도 하시면서 꼭지글 써서 가져오세요 라고 하면은 꼭지글들을 모아서 그 꼭지글들의 장점만 모아가지고 하나의 꼭지글을 또 만들어요. 이 꼭지글에 대해서 갑론을박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어떤 성향도 보이고 리더십도 보이고 그다음에 팔로우십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끌어가시는 분은 눈여겨봐서 선생님 이 작업에 좀 팀장이 돼주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일 맞추시고 틀 잡으시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요거 맞춰주세요 라고 이제 나눠지는 거죠. 첫 번째 컨셉, 두 번째 목차로 내용 잡기, 세 번째 꼭지글로 형식 잡기, 형식.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은 어떻게 잡고 각 장별로 나중에 어미를 어떻게 맞추고 합니다. 한다체로 할 거냐, 합니다체로 할 거냐, 그리고 약간 구어체로 할 거냐, 그리고 서론에는 어떤 내용을 쓸 거냐, 본론에는 어떤 구성할 거냐, 결론은 어떻게 할 거냐를 논의를 해서 맞춰내면 이제 글이 잡히죠. 목차가 잡히고 꼭지를 잡히면 내용 잡혔고 형식 잡혔으니까 이제 쓰면 돼요. 쓰면 되는데 이때는 약간 자유를 줘요. 대신에 나중에 망하는 글쓰기, 망하는 프로젝트 또 2부에 말씀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글감을 많이 찾게요. 논문, 블로그, 이제 출간책 여러 가지서 글감이 풍성한 상태에서 이제 다 읽고 쓰시거나 글감을 소재에 맞춰서 배치하고 수정하시거나 이거는 이제 각자 스타일대로 글쓰기에서 한 달 정도에서 글을 쓰고 그 다음부터는 수정. 그래서 내부 수정, 교차 수정, 그리고 이제 외부 이제 검토진 모집을 한 3차, 5차, 6차치까지 해서 수정 하다 보면 또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분들 또 책 선물도 드리면서 나오면 그다음부터 이제 홍보하거나 안내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짜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일종의 어떤 기획이죠. 기획을 하는데 책을 쓴다 해서 저는 책이 구성되기 위한 오늘 과정을 설명드렸는데 글 자체 글쓰기는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자주 쓰는 게 제일 중요한데 다양한 책들을 보고 습작하고 하는데 그 파트는 많이 다뤘던 영역이고 저는 책을 기획하고 책 안에 어떤 팀 형식으로 만들 때 저는 이걸 꼭 팀이 아니더라도 개인에게 적용해도 좋겠다. 개인에게도 컨셉을 잡고 목차를 써보고 형식을 잡고 그에 따라 글감들을 배치를 먼저 하거나 글을 읽고 써서 끄집어내거나 본인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수정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거 입문자도 모실 수가 있고 검토하면서 또 같이 스터디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아서 또 책이 일정 완성이 되고 평가를 받고 또 바꿔내고 쓰고 하면 좀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요 뒤에 보이는 거의 80권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썼다라고 말 못합니다. 저는 기획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이 필요했고 그 필요를 최대한 설명했고 제가 생각했던 어떤 구조 내용들이 너무 우수한 작가님들 통해서 정말 많이 나왔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쓰이고 있어서 각 곳마다 많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이거 보시는 분, 나 책 쓰고 싶어요 라는 분들은 꼭 여기 글에 보시면 제 연락처 그리고 카톡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 주시면 같이 협력해서 또 글도 쓰고 그리고 글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해본다라는 게 의미가 크기 때문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80권 내는 비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해주시면 좋겠고 댓글에 본인이 생각하는 뭐 이런 것들 제 책 중에 혹시 본 게 있으면 이런 거 봤어요 라고 남긴 분에게는 제가 요즘 자료 나눔하고 있는데 자료 나눔 링크 또 드릴 테니까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래서 링크 같은 것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